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집어넣죠.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면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 제한 조항을 넣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집합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가지고 인용 결정을 받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부제로는요, 신탁회사가 집합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지연해가지고 매우 곤란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요, 저의 의뢰인은 수분양자인데 토지 신탁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계약을 신탁회사랑 체결을 했는데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내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더니 신탁회사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 오히려 미지급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의 의뢰인인 수분양자께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신탁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토지 신탁 사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제 의뢰인이 처음에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승소했지만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뭐예요? 훈장 같은 거지. 그걸로 실제로 돈을 받아야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득이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가압류를 진행을 한 건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신탁재산은요,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가압류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탁자의 채권자인 경우예요. 토지신탁 사업은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사업주체, 건축주, 분양자, 매도인, 보급인이 됩니다. 즉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랑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접적인 신탁회사의 채권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돈도 많은 금융회사인데 굳이 가압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토지신탁사업에서 분양계약을 보면은 분양계약이 신탁회사의 기책사유로 해제가 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심지어 위약금까지 배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집어넣죠.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면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 제한 조항을 넣어요. 즉 신탁회사는 설령 내가 잘못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더라도 내 개인 호주머니에선 절대로 안 줘! 신탁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줄게, 이거예요. 희한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쨌든 유효해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더욱더 심한 신탁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심한 독소조항을 넣냐면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면 분양대금은 신탁재산 중 금전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한다라고 하는 신탁회사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책임 제한 규정, 말이 좋아 책임 제한 규정이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뢰인분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판결은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계약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한 호실에 가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압류를 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를 딱 떼봤는데 웬걸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아니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했는데 왜 호실별 등기가 안 돼 있지? 신탁회사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건물을 다 짓기는 했는데 호실별 등기, 즉 대지권 등기를 안 한 상태예요. 이분이 이제 돌려받으려고 하는 분양대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이라고 하면 10억 원짜리 건물, 즉 호실에다가 가압류를 하면 되는데 호실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사업 부지 토지 전체에다 하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에다 가압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나 건물의 가액은 1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부지의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까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고 가액이 적은 토지 한 필지만 찝어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죠. 아니 왜 당신이 분양대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지금 이 가압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정서를 썼죠. 저희도 호실별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10억 원에 맞춰서 한 개의 호실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를 할 재산을 살펴보니 호실별 구분 등기, 즉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고 부득이 신탁회사가 보유한 신탁재산 중에서 가장 가액이 작은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줬고요.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담보제공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탁이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공탁을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편의를 봐줘서 보증보험으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은 너무나도 분쟁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부득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10억 원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토지를 가압류로 삼다 보니 현금 공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현금 공탁까지 하게 된 사안이에요.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되니까 신탁회사가 난리가 났죠. 집합건물로서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싹 다 막힌 거예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가 저희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신탁회사가 이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총 3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 과잉 가압류에 해당한다. 둘째, 집합건물법상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 세 번째,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저희의 가압류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 분양이 안 돼서 사업 정상화를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씩 반박을 해볼게요. 첫째, 이제 과잉 가압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분양대금 반환 청구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짜리 물건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상을 한다면 그것은 과잉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압류 상대방의 재산 중에 10억 원짜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나마 가압류할 상대방의 재산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고 가장 시세도 적게 나오는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과잉 가압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 재산이 10억 원짜리가 없으면 가압류를 하고 싶은 채권자는 계속 가압류를 못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개별 구분 호실 건물, 즉 한 호실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고 싶었는데 신탁회사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건물 전체를 가압류를 한 가압류 채권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과잉 가압류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를 하지 말라는 거냐. 결국 가압류 할 당시에 가장 가압류 상대방에게 피해가 적은 재산으로 가압류를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둘째, 신탁회사가 주장한 집합건물법상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원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은 토지등기부랑 건물등기부가 따로 있지 않고 건물등기부에 토지의 지분이 대지권으로서 입혀져 가지고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한꺼번에 녹아져 있죠. 이거를 분리하는 가압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리하는 가압류를 했나요? 아니죠. 제가 가압류했을 때는 집합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집합건물 구분 등기, 즉 대지권 등기를 해태한 신탁회사의 책임이죠.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가압류가 빨랐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해당 건물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가압류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아니 신탁회사 스스로가 사업 정상화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있네. 자, 그럼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입니까? 아니죠.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압류가 왜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가압류 금액은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나요? 아니죠. 계약금은 잔압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수분양자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충분히 가압류 해방공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가압류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가압류 해방 공탁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아까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했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즉 해방 공탁을 하면 토지에 있던 가압류가 금전에 대한 가압류로 이전을 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풀려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핑계를 대는 거죠.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가압류 해방 공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해방 공탁을 할 의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해가지고 신탁회사의 가압류 이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집합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